전기자동차 충전기술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소개드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조명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보급 동향과 충전 기술 동향, 그리고 표준화 동향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 동향, 그리고 표준화 동향,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에 대한 동향입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 동향, 그리고 주요 기술 동향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3만 대가량이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10만여 대가량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서 충전 인프라의 구축과 보급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는 113만 대, 그리고 충전 인프라는 4.5만 기가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며, 이어서 작년도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 가속화 방안으로 2025년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 대, 그리고 급속 충전기는 1.2만 개소,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50만 기가량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공 급속 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을 진행하고 충전 서비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이런 정책들을 향후에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까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전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전 시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 기술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속 충전에 대한 기술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급속 충전기의 50kW급의 급속 충전에서 400kW급 이상의 급속 충전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메가와트급의 급속 충전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커넥터가 기존에는 3가지 형상으로 운영되었었는데 DC 콤보 원방식으로 통일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출력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커넥터와 케이블이라는 이런 부속품에 대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랭식 방식에서 순행식을 통한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 충전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수동으로 연결하던 방식에서 ACD라는 연결 보조를 위한 장치, 자동 장치를 활용해서 연결에 대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수동 인증하는 방식, 그러니까 RFID 카드를 태깅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방식에서 커넥터의 연결만으로 사용자 인증과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PNC와 같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설치 장소에 대한 최소화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충전기 한 대당 커넥터 1개의 기존의 케이스에서 충전기 한 개의 다양한 이제 커넥터를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파워뱅크와 디스펜서 타입의 충전 인프라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프로토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충전이나 로밍이나 정산, 그리고 V2G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 기술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속 충전에 대한 기술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0kW급의 급속 충전 인프라에서 400kW급, 그리고 메가와트급까지 현재 그 급속 충전을 위한 인프라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차량도 급속 충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400V의 배터리 시스템에서 400kW급의 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800V의 배터리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메가와트급 같은 경우에는 1500V 가량의 배터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가와트급 충전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400kW급 이상의 충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과 같은 중대형 차량의 충전을 위해서 메가와트급의 충전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0V 그리고 3000A 최대 3메가와트급의 MCS 기술 실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우측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호 접속을 위한 커플러 형상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넥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넥터의 경우에는 인렛 그리고 커넥터 이 접촉부에 발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냉각 케이블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해서 냉각 케이블을 적용함과 동시에 케이블의 크기나 무게 등을 대응하기 위한 케이블 이송 장치도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원형으로 커넥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케이블 이송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충전입니다. 로봇 암 방식의 자동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가 커넥터를 잡고 차량에 연결하는 방식을 로봇이 대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연결할 때 어떤 안전 문제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 충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기존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자동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펜타그래프 방식의 자동 충전 시스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버스와 같은 상부의 펜타그래프 기구부의 접촉부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자동 충전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의 경우에는 차량의 레이아웃 배치와 배터리 팩의 용량 축소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켓 방식의 로봇암 자동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켓 방식을 이용해서 자동 충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측면에 이제 충전구를 배치하고 소켓에 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시스템의 배치와 그리고 출력 증대에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NC에 대한 사항입니다. PNC는 플러그인 차지의 약자로 충전 커넥터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 인증하고 그리고 충전량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사용자 편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 그리고 결제 정보,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인증서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하며 충전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기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서 다양한 충전기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 그리고 과금형 콘센트, 그리고 1대 N 방식의 충전기 등 다수의 충전기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전기들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제어할지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통신 프로토콜을 통일화하여 지금 현재는 환경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OCPP라는 프로토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프라에 구현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충전 사업자는 다양한 회사의 충전기를 선택하고 제조사는
충전기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 동향의 마지막으로 유연자원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2G라는 유연자원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G라고 하면 Vehicle to Grid의 약자로서 차량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전력 계통으로 다시 역전송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24개 국가 101개여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6,400개 이상의 충전기를 활용하여 V2G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네덜란드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R&D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연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서비스 발굴과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양방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술, 그리고 차량과 충전기 간의 통신 호환성을 확보하는 기술, 그리고 역송 시에 발생되는 개통 연계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V2G 사업자들이 이러한 전기자동차 그리고 충전기를 활용하는 자원 운영에 대한 기술들이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 동향과 기술 동향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확산과 기술들을 지원하는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표준이라고 하면 물질, 제품, 기기, 시스템, 서비스 등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표준화의 경우에는 표준이나 기준, 규격 등을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인 활동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개발, 그 다음에 심의, 제정, 그다음에 보급 확산, 유지 관리하는 전 절차가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표준, ISO와 IEC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가 표준은 KS, 그리고 단체 표준은 SPS라는 명칭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을 개발했을 때의 효과로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융복합이 되고 있는데 상호 운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의 비용 감소, 그리고 산업기술 확산이나 개발 속도 저하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기술 복잡성이 확대되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표준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전기자동차 충전 분야에서도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개발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충전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다수의 충전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S 원방식의 콤보 타입 1, 그리고 차데모, LC33이라는 세 가지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 말에 DC 콤보 원방식으로 이것들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된 표준은 KSR 61881-1이라는 표준에 반영이 되어 국내에서는 DC 콤보 원방식으로 통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을 소개드리기 전에 인프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성과 용어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게 기존의 충전기라고 알고 계시는 전기 자동차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상위에는 충전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이라는 CSMS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차와 충전기 간의 접속과 연결을 위한 전기자동차 커넥터,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렛, 케이블들이 추가적으로 표준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충전 시스템은 전도성 충전 시스템으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배터리 교체형이라는 차량의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무선 충전에 대한 시스템들도 현재 표준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렸고 그 구성 요소별 표준을 매칭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보신 바와 같이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들 그리고 다수의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표준들을 전부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주요 표준에 대해서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표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IC61851이라는 시리즈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구사항, 그리고 AC/DC, 충전기, 그리고 EMC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제1부 일반 요구사항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장치에 관련된 특성과 작동 조건, 그 다음에 연결 사양, 전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86-23부에서는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직류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직류 전원에서 전기자동차에 접속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도성 충전 장치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81-21부로 탑재형 충전기 그리고 비탑재형 충전기에 대해서 EMC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형 충전기의 경우에는 차량이 탑재가 되는 OBC를 대상으로 EMC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고, 비탑재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 EMC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속품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 인터페이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IC62196 시리즈가 대표적인 부속품에 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구사항부터 그다음에 열관리에 대한 표준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구사항을 다루는 6216-1번의 표준에서는 교류와 직류 충전 인터페이스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216-2 두 번째 표준에서는 교류 충전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치수 적합성과 상호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부에서는 직류 충전 인터페이스들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콤보 1 타입의 치수 적합성과 상호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10-3-1에 대한 표준은 고출력 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기 위한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V2G 커뮤니케이션으로 ISO 15128이라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이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및 응용, 물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적합성 시험에 대한 표준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징 앤 디스차징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IC63110이라는 표준이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기와 충전 관리 시스템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스펙과 요구사항, 추가적으로 적합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3119에 대한 표준은 로밍 충전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요구사항입니다. 충전 운영자와 상위 클리어링 하우스 간의 아키텍처와 정보 교환에 대해서 다루는 표준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액터 간의 통신 프로토콜 규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SO 15118의 경우에는 좌측에 보이시는 EV 그리고 EVS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110 같은 경우에는 EVS와 CPU 간의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119는 그 위에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담당하는 정산소와 그리고 충전 관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용어들의 약어는 밑에 제가 명시를 하였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ISO 118-20이 새로 신규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방 전 세션 제어와 그리고 차량과 충전소 간의 메시지 교환을 명시하는 표준으로 추가적으로 기존 표준 대비 PNC와 WPT와 같은 무선 전력 전송을 지원하는 기존 118 표준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전력 전송이라든지 자동 연결, ACD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보조 서비스들을 포함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표준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 현재 국가 표준은 부합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표준도 국제 표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311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전기차의 충방전 관리와 상호 운용성을 위한 관리 운영 그리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같이 EVSA와 CPU 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부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부의 경우에는 기본 정의와 유스케이스,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2부에서는 프로토콜 스펙과 요구사항, 적합성 테스트를 3부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의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제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50pp를 우선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pp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기와 충전 관리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으로 IC63110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50pp라는 충전 관리 프로토콜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50pp를 활용을 다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충전기 운영과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충전 정보, 사용자 인증, 상태 관리나 원격 제어 등을 제공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그 이상의 국가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50pp 1.6 버전과 2.0.1 버전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충전을 비롯한 운영 관리를 전반적인 지원은 50pp 1.6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1에서는 추가적으로 15118에 대한 지원, PNC,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양방향 충전, 스마트 충전에 대한 확장 기능들을 반영하여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50pp에 대한 적용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 스테이션, 여기서는 이제 CS라는 충전 스테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EV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기와 상위에 충전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충전 관리 시스템으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1.6 버전의 규격과 2.0의 규격은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단체 표준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 버전은 향후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0pp의 경우에는 KSR 120-1이라는 국가 표준이 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정의되어 있는 표준입니다. 해당 표준의 구현을 위해서 50pp와 같은 적합성 인증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50pp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최신 버전 2.0.1 버전이나 1.6 버전도 굉장히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50pp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 충전 부분, 그리고 2.0.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5118에 대한 지원과 양방향 충전과 같은 기능들을 지금 그 구현사항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으며, 다만 이제 버전 변화에 따른 하방 호환성, 그러니까 1.6 버전을 개발했다고 해서 2.0.1 버전이 호환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50pp의 메시지 구조는 제이슨으로 메시지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63110이라는 국제표준과 50pp의 범위가 일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오버랩이 조금 될 수도 있는데 63110 같은 경우에는 개발 목적이 충전기의 충방전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전력 관리와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pp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pp의 경우에는 150여 개 이상의 유스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관리에 포커싱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63110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50pp 같은 경우에는 2.0.1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시험과 인증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50pp 1.6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pp 2.0.1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시험과 인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연자원화 표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술 동향을 말씀드릴 때 운영 기술에 대해서 V2G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연자원화, 그러니까 V2G를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은 아직 추가적으로 도출이 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준화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먼저 V2G와 관련된 액터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력 시스템 운영자, 분산자원 중개자,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 운영자, 충전기, 전기차 등으로 액터들이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터들을 대변하는 시스템 액터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V2G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기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을 개발해야 되는데 양방향 충전과 관련된 연계 기준들이 추가적으로 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표준을 제가 작성해 봤는데요. 먼저 AC/DC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기술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안전, 개량, 개통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충전기에 대한 표준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V2G 충방전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충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V2G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기준으로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들도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V2G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예시를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CPUC라는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협의회를 통해서 DC 그리고 AC V2G 시스템을 연계가 가능하도록 작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DC V2G는 V1G, 그러니까 수요 조절, 그러니까 수요 제어 정도로만 지금 현재 연계가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인증이 완료된 뒤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AC V2G 같은 경우에는 현재 표준 기반의 파일럿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DC와 AC에 지금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표준들과 규격들은 제가 명시를 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표준 개발에 대한 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기자동차와 충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에서 ISO에서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IEC에서는 충전 시스템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충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C의 경우에는 TC69에 대해서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고, TC23, SC23H에서 충전에 대한 부속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국가 표준 그리고 국제 표준 등에 대한 대응은 현재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 COSD 기관을 맡아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기술에 대한 표준은 자동차와 충전 시스템을 연계하는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조인트 워킹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JWG1에서 데이터 통신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JWG11에서는 충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표준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전기자동차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여 국내 전기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충전 관련된 산업 분야의 전문 대응 체계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 배터리, 그리고 충전, 그리고 전기 이륜차,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을 분과로 하여 전기자동차 표준화 포럼이 현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표준들은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국제 표준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으로 부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완료된 표준,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신규 개발이나 아니면 개정이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표준에 대한 재개정 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현재 국제표준 개발 중인 사항들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표준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이 일정은 조금씩 연기가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 표준으로 제정된 사항들은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표준화 현황에서 말씀드린 국가 표준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국가 표준 제정 완료라는 부합화가 완료된 표준들은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현황과 표준화 현황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대 효과로는 신기술에 대한 보급 확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쪽은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 보급 확산을 통해서 그 무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과 관련된 PNC 기술 그리고 펜타그래프 방식의 충전 방식도 보급 확산이 표준 기반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액터들이 전기차 충전 분야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터들 간에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준으로서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액터들이 존재하는 산업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환경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V2G와 관련된 새로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마련하여 이러한 서비스 환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조 서비스나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한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환경들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기술에 대한 보급 동향과 그리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충전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